요즘 대학 위기다, 지병이 소멸한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이건 그냥 따로따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는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 대학,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냥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무려 77%의 본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회사가 거기에 많다, 이 정도가 아니죠. 좋은 일자리, 기회, 돈, 인재.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힘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쏠림 현상은요, 고스란히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름만 같은 대학이지 사실상 두 가지의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는 모든 게 몰리는 수도권 대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지방 대학. 이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게 그냥 서울대가 명문대니까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학생 한 명한테 쏟아붓는 돈, 그러니까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돈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요. 서울대 학생은 1년에 6,300만 원의 교육 투자를 받는데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은 절반도 안 되는 2,500만 원이에요. 와, 이건 뭐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격차가 쌓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이 격차가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것들까지 연달아 쓰러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똑똑한 교수님들이 지방을 떠나는지, 왜 학생들마저 등을 돌리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최고의 학자들은 뭘 보고 움직일까요? 당연히 연구 환경이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요.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지옥 국립대 교수님의 1인당 연구비가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의 절반 수준이고 서울대에 비하면 거의 40%밖에 안 돼요. 이건 그냥 돈이 적다는 걸 넘어서 학자로서의 성장 가능성, 그 기회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니 최고의 두뇌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떠나는데 뛰어난 학생들이 올 리가 없잖아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당연히 수도권으로 향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상위 20개 대학 중에 무려 14개가 수도권에 있대요. 이건 뭐 거대한 자석이 대한민국 전체의 인재를 그냥 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만 해도 45만 명이던 대입 지원자가 2040년이 되면 28만 명까지 뚝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학생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정말 생존을 건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밀리는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왜 다들 길을 쓰고 수도권으로 가려고 할까요? 사실 대학 이름값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바로 일자리예요.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면 뭐 하겠어요.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데. 결국 지역대학은 힘들게 키운 인재를 수도권에 있는 좋은 기업들로 보내주는, 뭐랄까, 인재 공급기지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려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과연 어떤 계획으로 이 판을 뒤집으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정부 계획의 가장 중요한 딱 한 단어, 바로 산업융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대학 따로 기업 따로 놀던 시대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예 커리큘럼 짤 때부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엔 이런 인재가 필요해요 라고 콕 집어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뽑은 학생은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쭉 기업이 책임지고 키우는 겁니다. 여기에 전액장학금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덤이고요. 어때요? 좀 솔깃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이른바 계약학과 있잖아요. 그 정원을 지금보다 2배로 확 늘리겠다는 거고요.
또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율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커리어를 국가가 직접 디자인해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교육과정 몇 개 바꾼다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정부가 진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낡아빠진 대학 시스템의 판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새로운 판은 어떻게 짜여질까요? 그 혁신의 한가운데 바로 AI가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전공에 뭐든 상관없이 누구나 AI 기초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 소양이거든요. 학생들이 실제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AI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말 그대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침체된 지방대학을 다시 뛰게 해 새로운 심장, 즉 성장 엔진이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파격적인 혁신을 하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열쇠가 바로 가칭 국립대학법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온갖 규제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했던 국립대학의 손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실리콘밸리의 잘나가는 스타트업처럼 시장 변화에 아주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요. 그럼 대체 이게 언제 시작되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올해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숨가쁘게 돌아갈 텐데 앞으로의 스케줄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보세요. 정말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바로 지난 5월에 계획이 발표됐고요. 7월까지 대학들 제안서를 받고 올해가 가기 전에 최종 대학을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한대요. 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인지 그야말로 전광석과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4조 원. 정말 엄청난 돈이죠. 이건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과연 이 계획이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심장으로 겨우 버티던 대한민국에 여러 개의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정부의 계획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